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은 3월 13일 금요일 오전 7시입니다. 네, 잠을 좀 설쳤습니다. 이유는 다 아실 테고요. 주식을 거의 꽤 오래됐죠. 제가 주식을 투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처음에 제가 주식 투자한 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때 과외비 그때 50만 원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때 월급이 제가 첫 직장 들어가서 월급이 108만 원이었거든요. 네, 108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뭐 제가 아시는 어떤 선배님은 과외비로 200만 원 받았어요. 200만 원. 아주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 대학생이. 이게 굉장히 2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1000만 원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아셨죠? 네. 그때 처음 제가 주식을 산 게 주식을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경제 개념이 없었어요. 경제 원론도 D 맞았습니다. D. 경제 공부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쇼크 먹어가지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주식을 처음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그때 산 주식이 포스코예요. 포스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HTS가 없어가지고요. 직접 쌍용투자증권인가요? 쌍용투자증권. 네, 모르실 거예요 지금. 그때 그런 주식이 그런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주문했었어요. 예. 아니면 전화 주문도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네. 굉장히 대학생 때니까. 네. 주식 경험하면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을 해서 그냥 천천히 한다면 저보다 뭐 연배도 많으신 분이 계시고 연배도 짧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런 날은 내 주식 인생에서 거의 두 번째 같습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IMF 때 이런 일을 겪어보고요. IMF 때는 사실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IMF 때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비상장 주식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개념이 없었어요. 뭐가 먼저 사회 물정을 몰랐을 때였으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보면서 오늘 같은 날은 매도는 아닙니다. 네, 매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음, 다우가 10% 폭락하는 날은 정말 인생에서 몇 번 겪어보지 못합니다. 진짜. 아셨죠? 이게 2008년, 아니 거의 지금 1987년도 이후로 그때 검은 금요일인가요? 검은 금요일 22% 폭락할 때, 예,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1987년. 예. 금요일이죠. 그때도 금요일인가, 블랙 먼데이인가? 블랙 먼데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늘은. 예. 너무 걱정하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매수를. 네.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예, 현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예. 바닥에 근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바닥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격언에도, 우리나라 주식격언에도요, 9시 뉴스라든가 아침 뉴스에서 첫 말머리가 뭐 증시 대폭락 이런 게 왔을 때는 그때가 바닥입니다. 바닥.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어요. 뭐 하루 이틀 더 하락할 수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작이 나옵니다. 아셨죠? 예. 변증법이라고 그러죠? 변증법. 잘 모릅니다. 변증법. 그렇지만 정반합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힘이 작용하면 이게 리액션이 나옵니다. 리액션이 나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뭐 미국장 빠진 거 다 뭐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6시 폭보, 피해 목요일 미 유럽 증시 10% 대폭락, 패드가 연준이 1.5조 달러, 1.5조 달러의 규모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준의 자산이 한 4조 돼요. 4조 2천억. 예. 4조 2천억. 양적 완화 풀기 전에 연준 최대 자산이 뭔지 아시죠? 부채와 자본 포함한 게 한 4조 2천억, 뭐 4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조 얼마까지 지금 채웠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1.5조 달러를 돈을 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앞에는 쓰잘데없는 내용이고요. 네, 다 필요 없고요. 네.
한편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 증시 폭락세 이어지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패드는 연일 시장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다.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총 1조 5천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을 대거 투입했다. 보통 유동성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예전에 그 막 버냉키인가요? 버냉키가 막 앨런인가 버냉키가 막 헬리콥터 버냉키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막 뿌려줬으니까 그때 뿌린 게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 한 번 1차 5천억, 2차 5천억, 3조 5천억 이래가지고 유동성 얼마를 풀었냐면요. 제가 알기로 대략 2조 5천억 풀었어요. 2조 5천억. 2조 5천억. 2009년도 그 서브프라임 났을 때요. 그거를 Q인, Q1, Q2, Q3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 번에 걸쳐가지고 5천억, 5천억. 거기 플러스 자산 매입. 자산 매입이 또 뭔지 모르시죠? MBS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채권, 모기지 채권을 막 사들였어요. 니네가 물린 거 내가 다 사줄게 이런 거예요. 은행들한테. 니네들 물렸잖아. 야 불량채권 다 가져와. 내가 다 사줄게. 그런 거 다 통해가지고 2조 5천억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거를 몇 년간에 풀었다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풀었어요. 아셨죠? 1차, 2차, 3차. 양자거나 1차, 양자거나 2차, 양자거나 3차. 그 기반, 그 유동성이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극복하고 쭉 10년간의 이런 장기 호황을 만들었던 그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집안이 박살났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연준에서 야 다시 재기해. 돈 빌려줄게 해가지고 거금 한 딱 5억을 준 겁니다. 5억을. 아셨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조금 공장을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한 10억이면 재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준이 옆에 있는 뭐 천사 같던 사촌 형님이 돈을 대주신 거죠. 아 이런 내가 10억이면 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10억 딱 내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첫날 찾아갔는데 10억 줄게 한번 해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약을 막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달 만에 오셔가지고 뭐 장사 잘 돼, 아니 뭐 저기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또 가시면서 또 10억을 딱 놓고 가시는 겁니다. 감격이죠, 감격. 시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막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어? 딱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겁니다. 또 사촌 형님이 오셔가지고, 응? 나 고맙다고 인사드려갔는데, 아니, 나 빚도 좀 갚고, 아셨죠? 아, 형님, 주고 가신 돈 중에서, 아우, 너무 잘 돼가지고, 응? 20억은 다 못 갚고, 제가 15억 정도는 그동안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갚고 싶습니다. 딱 그랬더니 딱 그만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됐네. 돈은 나중에 갚고, 응? 내가 돈 현금 여유가 더 있으니까, 공장을 확장하게 하면서 10억을 딱 더 내놓는 겁니다. 그게 양적 완화예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아셨죠? 근데 그때 자금이 얼마였다고요? 총 2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상대했어요. QE, 퀀턴티브 이진이라고 그래가지고, QE, 양적 완화 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양적 완화 뭐야? 재정정책이 아니었거든요. 아셨죠? 네. 금리 인하 말고도 우리 돈을 풀 수 있다. 돈을 찍어서 풀 수 있다. 이번을 이틀 만에 1조 5천억을 풀었습니다. 비판도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푼다 해서 코로나가 잡힐 것이냐,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처음에 2008년, 2009년에도 이렇게 돈을 푼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제 투자 노트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은요. 네. 그리고 지금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악재는 거의 다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예,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은 절대 주시장에 도망갈 때가 아닙니다. 최대 호기를 맞췄다고 생각하시고 예,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거꾸로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돈을 법니다. 아셨죠? 네. 그 대신 시련은 있습니다. 시련은 2008년도 10월 27일 10월 며칠이죠? 네, 10월 20일 정도 그 서프라임 사태 터졌을 때 10월 중순이에요. 10월 20 며칠입니다. 제가 알기로. 바로 급반등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한 1, 2개월 고생합니다. 그것만 좀 버티십시오. 아셨죠?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 10%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절대 인버스로 가신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버티십시오. 예, 극복해냅니다. 1조 5천억의 의미를 이틀 만에 1조 5천억 달러를 유동성을 공급한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공표하죠. 매월 하는 게 600억인가요? 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매달 600억 달러씩 예, 국채 매입. 말이 국채죠. 말이 국채 말고도 이제 다른 거, MBS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채권을 아셨죠? 네. 매달 600억.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대략 6천억 달러. 아셨죠? 거의 QE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페드에서는 자금 시장에, 그러니까, 다시 보자. 장기물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공간의 양적 완화 정책을 다sus했다고 금융업계에서 해석을 했다 하니까 페더는 아니야. 이번에 자금시장 기술적인 개입이다. 기술적인 개입이다. 장난합니까? 양적 완화죠. 예, QE4입니다. QE4. QE4. 아셨죠? 예, 양적 완화 제4차 양적 완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푸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갑자기 저녁에 불러 세워가지고 50% 0.50 포인트를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갑자기 왜 그 페드의 입장이 바뀌었는가?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유럽 채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1조 5천억 달러 양적을 시작했고 또 매달 600억씩 현금을 푸는 겁니다. 예, 현금을 푸는 거니까요. 예. 이게 자산 확대라는 건 뭐냐? 연준의 자산 확대라는 거는 시장에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국채를 사는 거니까 아셨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산 축소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고 자산 확대라는 거는 현금을 푸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힘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정말 주식하면서 힘든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2차전 지주들 좀 그것도 오늘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오늘도 막 7%, 10% 빠질 거로 보입니다. 아셨죠? 네. 또 좀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조 5천의 의미를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봐 주식을 1년 2년 하신 분들은 2008년도, 2009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를 극복한 계기를 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 양적 완화, Q1, Q2, Q3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Q4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때 얼마 쏟아부었다고? 2조 5천억, 2조 5천억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닙니다. 네, 꼭 명심해 주세요. 네, 1조 2천억, 5천억 이렇게 한 겁니다. 5천억, 7천억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세 번에 나눠서 했어요. 기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이틀 사이에 1조 5천억을 했다. 거기다 또 매달 600억씩 쓴다. 이렇게 더 가면요. 제가 봐서는 무진장 더 찍어냅니다. 돈. 네, 꼭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그 힘을 파워를 발휘합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돈 푼다고 해결될 것 같아? 지금은 달라. 안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예, 신용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일자별 시점을 보겠습니다. 네, 금액. 1,500에 동시에 감소했네요. 5조 얼마입니까? 5조 6천억에서 1,500억 감소했습니다. 5조 4,600억이네요. 네. 말씀드리지만 이게 5조 1,000억 밑으로 내려답니다. 5조 이하로 내려답니다. 그러니까 한 4천억, 3천억이 감소됩니다. 예전에 10월 달에도 보면 하루에 한 3천억 정도 중간 신용이
감소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이때가 어제 개인들 신용이 많이 안 털렸습니다. 네. 아셨죠? 예, 개인들 신용이 안 털렸다는 거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경험치가 있어야 됩니다. 꼭 경험치에만 의존을 투자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 3천억이 털렸어요. 8월 달에. 이때가 바닥입니다. 바닥을 지난 다음에 3천억, 1,500억, 1,000억, 1,400억, 3천억 요때가 바닥이에요. 1,200억 이해되셨죠? 네. 5천억에서 5조 5천억에서 5조 4천억에서요. 4조 2천억까지 1조 2천억에 깡통이 차는 순간입니다. 이게. 요런 순간이 바닥입니다. 네, 거의. 아셨죠? 예. 3조 3,300억. 하루에 신용 감소가요. 1,400억, 1,000억, 1,400억, 3,300억. 오늘 한 4천억, 3천억 가까이 신용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근접했다 보십시오. 왜? 개미들이 싹 죽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강력한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진 패드가 돈을 하루에 이틀 사이에 2조 5천억을 돈을 푼다고 하는데 주시장 떠나면 되겠습니까? 예, 다만 힘들 겁니다. 심리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주시장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심장마비 걸립니다. 심장이 가빠오시고 노약자, 심약자분들은 주식판을 보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러시고 그냥 놔두십시오. 한 3개월만 버텨보십시오. 아셨죠? 네, 저도 이런 초유의 사태는 정말 주식하면서 이해되셨죠? 2008년도 2008년도에는 제가 전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전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하여튼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겁이 나올 겁니다. 뉴욕 증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 1980년 이후 최대 폭락. 그렇죠? 네, 겁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죠? 이럴 때 겁먹으시면 안 돼요. 아우, 매수기하고 갔다. 절호의 매수기하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셨죠? 1987년 블랙 먼데이 22.6% 하셨죠? 빠졌다. 근데 딱 그런 필요 없습니다. 막 필요 없고요. 네. 요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걸. 예. 하셨죠? 네. 증시 불안이 극심해지자 연방제도 또 나섰다. 연준은 3개월 환매 조건 채권부로 레포를 통해서 각각 5천억 달러 환대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1개월 레포돼 가지고 그래서 이로써 이틀간 단기 자금 시장 유동성 보급 수익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1조 5천억 달러. 또 1조 5천억 플러스 매월 600억 달러씩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존 매입해서 기존 재정증권 기존 재정증권에서 다른 만개 국채 등도 포함하는 것을 확대했다. 국채만 사다가 다른 거에 다 사주겠다는 겁니다. 니네들 그냥 불량채권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세요. 연준의 정책적인 조치에도 주요 지수 낙폭을 시작으로 수주했지만 재차 반납했다. 불량채 효과가 먹혀들지 않는 셈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 이제 딱 정신 차리면 이 어마어마한 돈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돈의 힘을. 아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좀 기다려 보십시오. 더 이상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솔직한 심정이고요. 오늘 지금부터 3월 말까지가 최대 고비가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 오늘 정도에서는 또 오늘 현금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이런 폭락장에 뭐 현금 보유해야지, 안전자산 보유해야지, 뭔 지금 또 현금 투입하냐, 이 미친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미친놈이 되어보겠습니다. 미친놈이. 예. 주식시장에서 100명이 투자를 하시면요. 5명, 10명만 돈을 법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기준 갖고 계시면 그냥 버티십시오. 지금 파시는 거 아닙니다. 파시는 거 아니다. 그리고 신규 자금 투입하십시오. 대신 분할 하루 이틀 정도, 3, 4일 정도 분할 자금 분할하십시오. 현금이 없으시다고요? 그냥 홀딩 하십시오. 그냥 주식 홀딩 하십시오. 지금은 절대 파는 게 아닙니다. 파는 시기 아니다. 코스닥으로 본다면 정말 550을 좀 지지하길 바랍니다. 550을 좀 지지하길 바랍니다. 정말 일봉상으로 여기를 뭡니까?
여기를 지지하길 바랍니다. 여기 지지하길 바란다. 여기를 지지하길 바라는데, 지지가 어렵겠죠. 지지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좀 지지하길 바라는데, 희망사항입니다. 지지하길 바라는데, 참 어려운 장세입니다. 어려운 장세, 진짜. 지지하길 바랍니다. 지지가. 오늘도 뭐, 개파락할 것 같아요. 개파락하셨죠? 개파락이겠죠? 뭐, 무조건 이거 방법이 있습니까? 개파락인데요. 꼬리가 나올지, 8월과 같은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나올지, 얼마입니까? 개파락 5%? 5%, 6%, 10% 개파락인가요? 이때가 바닥이었으니까, 이때가 바닥이었으니까, 살살 보시고요. 초유의 상황입니다. 초유의 상황.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표 유형으로 보시면, 윌리엄스 R이 있습니다. 윌리엄스 R이 이때는, 중요합니다. 윌리엄스 R이. 윌리엄스 R이, 시장, 침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월봉으로 겁니다. 월봉으로. 월봉으로 보시면, 파란색이 되면 0m 마이너스 80 이하가, 침체 구간이에요. 침체 구간. 하셨죠? 여기 침체입니다. 침체. 이해되셨죠? 트리플 딥이 운라인 진행이 됐습니다. 아셨죠? 이때 한번 보셨죠? 2018년 10월 달에 첫 번째 딥이 형성됐고요. 잘 안 보이시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는 거니까. 월봉입니다. 월봉. 이거 보시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제가 봐서는요, 한국 시장이 첫 번째 디핑이 있었고요. 두 번째 디핑이 2019년 7월달에 있었고요. 지금 세 번째 디핑 관점입니다. 이 디핑은 조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 하셨죠? 그다음 미국장 좀 볼까요? 미국장.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다 디핑입니다. 침체권에 들켰습니다. 그러면 좀 보시면 해외로 들어가야죠. 해외로 들어가서 나스닥을 다우를 보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2008년도 만에 처음으로, 그렇죠? 2018년, 2019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요런 디핑. 파란색 하셨죠? 파란색이 된 게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입니다. 이 침체 구간을 다는 겁니다. 아셨죠? 침체. 그럼 언제 이게 되는 거냐? 요게 이렇게 하셨죠? 여기 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요게 강력한, 하셨죠? 턴이 되는 겁니다. 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아셨죠? 그럼 언제 됐냐 보십시오. 2000, 요때. 이게 빠진 게요. 요때. 2000 얼마입니까? 요때. 2009년 3월. 그렇죠? 2009년. 10월달에 터졌으니까, 터졌는 게, 아셨죠? 2008년 10월달 터졌죠? 10월달부터. 그러니까 이미 2개월이 진행된 거니까요. 이제 3개월이 진행됐나요? 한 번 정도, 4월달까지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한두 달은 고생합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두 달은 고생하니까, 이때, 회복이 언제 되냐고 이렇게, 2008년도에 이렇게 디핑 나오고요. 2000 디핑. 이런 과정에 디핑이 나옵니다. 디핑 나온 다음에 강력한 상승이 나옵니다. 강력한 상승이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셨죠? 이렇게 지금 나올 때요. 마찬가지 지금도 좀 급강했으니까 한 번 정도 다음 달도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닥이니까요. 조금 고생하실 것 같아요. 손실이 뭐 20% 나셨던 30만 버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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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나온 디핑입니다. 10년 만에 나온 디핑. 그렇죠? 10년 만에 나온 디핑이니까 이걸 꼭 명심하셔가지고 최소한 반등 나오니까요. 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S&P 선물도 추가 하락하고 있고요. 이미 나스닥도 뭐 1%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이 잦아들 겁니다. 페닉셀이라고 그러죠. 페닉셀. 다 아시죠? 페닉셀이 뭔지. 페닉셀. 처음에는 페닉셀이 나옵니다.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팔고 나면 후회하죠. 팔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팔았지? 그렇죠. 처음엔 패닉셀이 나오다가요. 나중에 팔고 나서 내가 왜 팔았지? 점점 사람들이 안정화를 찾게 됩니다. 안정화를. 코로나는 그냥 전염병을 생각하십시오. 전염병. 경제 외생 변수다. 전염병이니까. 좀 버티십시오.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여튼 저를 믿고
뭐 매수한 분은 계실 거고, 직접 교육 중 한 분은 저 따라 제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버텨보십시오. 너무 걱정 마시고 버텨보십시오. 좀 주식하면서 이런 날을 또 경험할 줄이야 몰랐는데 경험하게 또 되네요. 버티십시오. 네, 버티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말도 옵니다. 뭐 쓰나미가 온다. 뭐 어마어마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냥 막 언론들은 이제 쾌재를 잡은 거예요. 쾌재를 잡은 겁니다. 이런 그림 보면서 막 그렇죠? 이런 그림 보면서 이런 그림이 왜 나오느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도 하지만 그럼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멈추지 않느냐? 2008년도하고 2020년 왜 틀려? 10년 전과 틀리냐? 지금은 예, 알고리즘, 컴퓨터에 의한 자동 연속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계속 트레이더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멈추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심증이 되면은 팔다가도 너무 빠지는데 그럼 다시 사는데요. 지금은 그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인공지능이 팔아버리기 때문에 하락했어? 팔아. 계속 이 기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파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걸 조금, 예. 이거 보니까 마치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 같다. 곧 파도가 닥치겠지만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2008년도에도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항상 전형적인 기사예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우리 앞으로 무엇을 예상할지 조차 알 수 없다.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예전에 다 겪어왔습니다. 2008년도에도요. 네, 지금은 실물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네, 금융적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네, 전염병에 의한 공포 위기입니다. 공포. 네. 코로나 사태라고 올 겁니다. 나중에 옛날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그냥 코로나 사태라고 명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뉴욕 증시가 33만에 분할 결정했다. 됐습니다. 이런 거 뭐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글로벌 경기도 다 됐습니다. 다 반영했습니다. 전기 침체를 반영한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보시죠, 뭐. 우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급증할 것이고, 한 번 멈춘 경제는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 웃기지 마세요. 네, 아저씨. 2008년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죽음이다. 다 죽었다.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식시장 투매는 약세장이 30%에서 하락률을 기록하기 전까지 멈출 거다. 네, 하락 30%다 왔어요. 네. 트럼프 연준 20일 시장 달래기 실패. 뭔 달래기 실패입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예, 뭡니까? 이건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얘들은 또 6천원 달러 공개 매매품 시작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왜 1조 5천원 얘기를 안 합니까? 얘들은 또, 이 수준이 떨어집니다. 정리를 해줘야지. 야, 이제 통 1조 5천원짜리 돈을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22 돈 풀었습니다. 이제 22도 돈 풀었다. 네. 금리는 안 해도 돼요. 금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금리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에서요. 예. 채권 가격이 너무 낮아요. 채권. 예. 22가 뭘 하고 싶어도 채권 가격이 낮으면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채권 가격을 이번에 맞춰준 겁니다. 미국하고 이번 이렇게 공조해가지고 G7 재무장관 통해가지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나옵니다. 사람들 나와서 또 소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분간 좀 힘들겠지만 너무 쓰잘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좀 버텨보십시오. 네, 힘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 웬만하면 좀 10% 빠지지 않을까요? 10%. 네. 10%는 기본 빠질 것 같습니다. 10%. 네. 못 빠진 종목이 뭐 7%, 5% 빠지겠죠. 기본적으로 10%. 어제 안 빠진 종목 더 빠지려나요? 이제 좀 너무 걱정 마시고, 네, 다 2008년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2008년도에도 살아남았고요. IMF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걱정은 하셔야 되는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있는 현금 주식에 한 80% 들어가 계시고 있는 현금 20%인데
현금 주고 계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냥 현금 투입하셔가지고 주식을 사십시오. 네, 주식을 사시고, 네. 주식을 사시고, 견디십시오. 주식을 사시고 견디십시오. 나중에 오르면 사야지. 못 사세요. 못 사세요. 초보들 생각이, 아, 난 빠지면 사야지. 나중에 오를 때 살게. 안정화되면, 안정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 시기를. 사놓고 물리세요. 물리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제가 보는 지금이 바닥입니다. 바닥. 예,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30분 지났네요. 감사합니다.